사실 모든 게 핑계예요. 눈 오면 눈이 와서 위험한데 왜 나가? 비 오면 또 비가 와가지고 쉬고 내일부터 하자. 이번 주 배렸어. 다음 주부터 하자. 자꾸 미뤄져요. 말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냥 바로 뒤처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영업을 했습니다. 남들이 벌 수 없을 만큼 또 큰 돈을 벌었고요.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해서 2010년에 강남의 렌트카 사업을 크게 했었습니다. 정말 남 부럽지 않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믿었던 분한테 이제 배신을 당해서 정말 가졌던 것을 신기루처럼 한 번에 확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고난, 역경, 힘든 삶으로 접어들었고요. 제일 괴로웠던 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제가 망했다고 했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화하면은 안 받으세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예전에 그렇게 나한테 전화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전화도 안 받고 피해버리면 그게 너무 허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러면 거의 절망감으로 가고요.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이제 몸으로 뛰는 거지 않습니까? 낮에는 10시간씩 무전기 차고 발레스를 했었고요. 저녁에는 카카오데이 이렇게 요거를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내성이 생겼어요. 항상 커피 봉다리에 이런 레스비 캔 같은 거 이제 한 보통 5개, 10개씩 들고 다니면 수시로 마시면 졸리면 마시는데 이게 내성이 생기니까 캔커피 조그만 거를 몇백 원짜리 마셔도 잠이 안 깨요. 근데 카니발 뒷자리석에 앉으셨었어요. 근데 제가 가다가 그 화성인가 어디서 빠졌어야 됐어요. 근데 공황 상태, 멍한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뒤에서 아저씨 이렇게 불렀대요. 빠지시라고 했는데 못 빠졌어요, 제가. 결국에는 한 10km를 돌아갔죠. 이제 내리면서 25,000원 받으면서 이제 기억이 나요. 꼴랑 10,000원 더 벌려고 일부러 돌아가셨죠 하는데 그때가 정말 내려서 정말 서럽게 울었었고요. 맛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행복한 거 다 누리다가 못 누리게 되면 비참해져요. 나는 괜찮아요. 가족들도 같이 이 고난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었다는 거랑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죄책감이 너무 심해져요. 한 5평짜리 방 한 칸에서 너무 추우니까 페트병에다가 펄펄 끓는 물을 담아서 수건으로 돌돌 감싸면 그게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따뜻합니다. 무릎에 하나 끼고 가슴에 하나 끼고 자면 따뜻해서 잠이 와요. 왜냐면은 패딩 조끼를 입어도 코가 시려워요. 입에서 김이 나오니까. 이만한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픈 건 이제 어린이날이나 이런 날 장난감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 장난감 이제 왕구센터 같은 데 지나갈 때 지금 아빠랑 이제 슈퍼맨 놀이 하자 그래서 눈 감아봐 하고 안고 전속력으로 지나가요. 그래야지 사달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아마 살면서 그때가 제 이제 가슴에도 가장 상처가 많이 되고 내 가족들한테도 많이 못 해줬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프고요. 저도 가봤어요. 양화대교도 가보고 한번 너무 절망 끝으로 가서 이 강을 봤죠. 강을 봤는데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빠져 죽을 걱정이 아니라 추운 거예요. 우선 내가 들어가면은 수영은 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생각을 했어요. 몇 초죠. 딱 들어가서 몇 초 만에 딱 끝낼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잘못되면 빚이라든지 모든 괴로움은 가족이 짊어지는 거잖아요. 몇 시간을 걸어서 아무 찜질방이나 갔어요. 그래서 찜질방에 들어가서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잖아요.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이제 다짐했죠.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빚만 절대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어떤 거를 하든지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진짜 한 번만 나한테 어떤 일이 기회가 주면 이제 이거를 동아줄 삼아가지고 사실은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간절하고 절실하게 했고요. 약속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잘하겠다는 다짐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는 약속할 수 있다고 해서 1년만 지켜보시고 아니면은 제가 그냥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이도 이제 40살이 넘었고 몸도 젊은 친구들보다 느리고 많이 쉬었잖아요.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한 번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남들 8시간 일할 때 저는 16시간
일하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무래도 기존에 선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5년, 10년 되신 베테랑 분들이 워낙 다 잘하고 계시니까 꿈은 있었죠.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노력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영업은 사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열심히 했습니다. 나 잘합니다. 소용이 없고요. 내가 증명해서 실적으로 보여주면 그게 그 사람의 정말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첫 달에는 죽으라고 했는데 한 대 팔았어요. 정말 주유소 10군데다가 현수막 걸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다 제 팜플렛 만들어서 꼬지함에 잡지들 사다 꽂아놓고 명함 놔두고 갖은 방법으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한 대 파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입사하고 몇 달 뒤부터는 정말 일주일에 한 이틀은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뭐 침낭도 있고요. 이불도 있고 패딩 조끼도 있고 내가 여기서 밤마다 이 차들 돌면서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밤마다 몇 시간씩 하니까 입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파는 제품에 대해서 입에 붙고 자신감이 있을 때 고객도 알아봐요. 아, 이 친구는 정말 전문가다. 차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 답변이 늦거나 잠깐만요, 제가 뭐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은 벌써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간절히 노력하다 보니까 뭐 한 대가 10대가 되고 10대가 20대가 되고 20대가 30대가 되고 정말 쭉쭉쭉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에요. 그냥 몸만 건강하고 멀쩡하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영업은 그 나태해지는 게 너무 쉬워요. 눈 오면 눈이 와서 위험한데 왜 나가? 하루 쉬어야지. 눈 안 오는 날 해야지. 비 오면 또 비가 와가지고 맑은 날 하지. 그러니까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사실 모든 게 핑계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영업할 시간은 없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요. 하루에 일 안 하고 놀잖아요. 그래, 오늘 PC방 가서 좀 쉬고 내일부터 하자. 내일 되면 당구장 가서 좀 하고 이번 주 배렸어. 다음 주부터 하자. 자꾸 미뤄져요. 말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냥 바로 뒤처지는 거예요. 일정 부분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키예요. 내가 마스터 키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란 데서 내 가치, 내 존재를 몰라주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키가 돼서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야 성공할 수도 있고 뭐든지 도전하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남이 열어주기를 원해요. 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남이 어떻게 열어주죠? 거창하게 1년치 계획 세고 이러잖아요. 내가 올해는 뭐 하겠다. 그거는 너무 길고요. 진짜 한 달,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확률도 높고 이룰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져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정도면은 주변에서 그래요. 만족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한 걸음 보고 쉬어갈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자꾸 그게 안 돼요. 영원히 바쁠 수는 없고 영원한 1등은 있을 수 없는데 누군가 나 찾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안 통할 수도 있는데 하루 쌓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 이게 확 점핑할 때가 와요. 남들은 전혀 여러분을 걱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키예요. 내가 마스터 키예요.